네, 안녕하세요. 작정하고 짱고 REST API 서브 구축 이제 강좌 2강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강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좀 드릴 말씀은 이제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이 제 이전 강좌, 그러니까 장고만 사용하는 이 강좌를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건 약간 기초 강좌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웹만 이제 만드는데 이제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현업에서도 많이 쓰이고 하는 방식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조금 그것보다 제가 뭐 엄청 대단한 거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심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셔야지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그런 문법이나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알려드리겠지만 완벽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는 이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플러터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서 이제 그때 사용되는 다트 언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간단한 이제 튜토리얼이라든지 간단한 예제들을 좀 풀어보긴 할 건데, 파이썬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파이썬을 조금 하는데 너무 듣기 어려울까라고 이제 겁먹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파이썬이라는 그 언어 자체가 가지는 그 가독성 측면의 이 장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파이썬 문법 자체도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대부분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다트 같은 언어는 좀 어려워서 이제 좀 뭐 또 하긴 하겠지만은 파이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또 너무 겁먹지는 마시라는 말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제 강좌 모토 자체가 조금 그래도 최대한 많은, 그러니까 초보자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강좌를 만드는 게 목표라서, 이전에 강좌를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고라는 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하는 거는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개발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방법론 같은 건 이제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가 말하는 속도나 그런 게 조금 너무 느리다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다거나 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배속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말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또 진행을 해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뭘 할 거냐라고 하면은 설명을 하기 이전에 장고라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웹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웹 프레임워크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래밍이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겠죠. 그냥 근데 언어로 만들 수 있는데 C든 뭐 파이썬이든 자바든 뭐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언어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언어만 가지고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웹 자체가 너무 구조화되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웹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 모음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고르는 거는 파이썬 언어의 장고를 선택을 한 거고요. 이제 뭐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파이썬에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플라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언어 자바의 스프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도 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장고를 쓴다는 거. 이제 왜 장고를 썼는지에 대한 그 정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웹을 만드는 프레임워크, 도구 모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 모음인데 이게 저번 이제 제 강좌에서 주로 다뤘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거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웹 프레임워크이긴 한데 이거는 말 그대로 웹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브라우저, 뭐 크롬이라든지 사파리, 뭐 엣지, 파이어폭스 이런 브라우저들이 있죠. 이런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하는 그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아니죠. 핀터레스트 같은 이 벤치마킹한 그 웹 서비스를 저희가 만드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 크롬이라는
아니면은 사파리라는 이런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브라우저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왜 문제냐?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유저가 이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이 브라우저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유저들을 커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 웹 브라우저 하나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 유저들 이제 가능성 있는 그 유저 풀을 확보하는 게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 브라우저만 쓰는 게 아니죠. 브라우저는 이제 물론 모바일에서도 쓰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데스크탑을 위주로 많이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발전하면서 이제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뭐 이제 스마트폰, 뭐 타블릿 이런 등등등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인터넷을 하려면 보통은 컴퓨터를 사용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바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모바일에 저희가 시간을 쓰는 그 시간 자체, 그 비율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서는 브라우저를 쓰기도 많이 쓰죠.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 웹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식이 정말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뭐냐?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타블릿, 뭐 아니면 이제 좀 더 나가면 스마트워치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기기들이 될 수 있겠죠. 요즘 뭐 시계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기들도 막 통신을 서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이 사용자의 웹 서비스 사용 방식 그리고 이 사용자의 경험 자체가 다변화하다 보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다변화되고 그거에 대응해야 되는 이 멀티 플랫폼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장고만 가지고 했었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장고 방식으로는 장고에서 프론트엔드를 어떻게 만들었죠?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HTML, CSS 같은 이런 기본적인 이제 웹 언어들을 가지고 저희가 보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 뭐 버튼이 어디 가는지, 어떤 사진을 여기에다 둬야 되는지 그런 레이아웃을 다 이걸로 짰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우저에 대응되는 내용들이에요. 뭐 크롬이나 사파리 뭐 이런 특정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 내에서 어떤 거를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그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게 이 언어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드로이드, iOS 이거는 쟤네들 안 쓰거든요. 안 쓰니까.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서버 개발자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게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냥 간단합니다. 멀티 플랫폼에 대응해야 되는 그 필요성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REST라는 방식을 저희가 도입을 하겠다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장고 REST 프레임워크를 저희는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 장고 REST 프레임워크라는 걸 사용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럼 이 REST 프레임워크가 뭔데 이 멀티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